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문제 예측과 전망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통계학이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이제 방법이 통계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통계학이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집계를 하는 거죠. 통계를 해서 그 다음에 집계하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통계예요. 그 다음에 그 집계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분석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더라. 절차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와 통계학, 그 다음에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통계학은 결국은 그 결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통계, 통계학, 의사결정, 이게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통계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음, 통계학은 통계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네요.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통계학은 제기된 문제로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 절차와 내용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거기 페이지 19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수집 방법,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가,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활용되는 그 분야마다 데이터 그 획득하는 수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요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 데이터 사업을,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플랫폼, 뭐 아니면 장비면 장비, 이런 게 이제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이 수집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석을 사용할 것이냐, 분석하는 방법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분석 절차도 다양할 거고. 그래서 이 분석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서 할 거냐,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결과 해석.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어떤 설명이 가능할 거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냥 데이터만 획득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해서 봤더니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적용할 건지도 이제 파악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 도출해요.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무조건 막 데이터 확대했던 거가 결과 분석했더니 뭐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전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이제 요 데이터를 획득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 시스템을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다 팔아서 같이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은 플랫폼들이 나와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해야 할 분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잘 생각하고 그 플랫폼만 잘 만들면 지금도 요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영향력이
아주 많은 분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심의 대상인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페이지에 넘기면 나와 있고요. 관심의 대상인 세 가지를 좀 분류를 여기서는 책에서는 했습니다. 다른 학생에 비해 월 생활비를 많이 쓰는 편이냐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덜 받는 것이냐.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당선될 거냐 라는 거죠. 관심의 대상인 부분을 퀘스천 마크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분야의 데이터, 그죠? 그리고 이때 각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조사 대상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조사 대상을 우리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한다.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은 통계 연구 또는 조사 대상이 되는 관측 가능한 객체로 된 집단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모집단의 정의를. 책에도 정의를 해놨습니다. 통계적인 연구 또는 조사 대상이 되는 관측 가능한 객체로 된 집단 전체를 우리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책에 거기 그 표로도 좀 나와 있는데, 우선은 위에 관심인 대상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문제는 대학생의 월평균 생활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 선거 당선자.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모집단은 뭐 학생들이니까 남녀 대학생 전체의 월 평균 생활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전체의 시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 전체의 후보 지지도가 되겠죠. 세 번째는 유권자가 있어야죠. 없는 사람들은 다 빠져야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이제 모집단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 전체를 사실은 파악한다는 거는 어렵죠.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도 실제 인구조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하지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매년 하게 되면. 또 그래서 주로 이제 5년마다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의 사회 집단 전체의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대규모의 전수조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대학생의 평균 생활비를 조사를 하는데 혹은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조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 대한 유권자 전체를 혹은 남녀 학생 전체를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이제 추출한 일부의 데이터만, 여기 이제 일부의 데이터, 이게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의 일부의 데이터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이 전체 중에 이 부분만 우리가 뽑아서 이제 알아보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의 데이터만을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와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통계학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모집단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파악을 할 수 있는 일부만 이제 파악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통계학의 역할인 거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일부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한다 이거죠. 샘플링, 표본 추출. 그리고 요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우리 이제 표본이라고 한다. 이 표본. 아시겠죠?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표본 추출의 정의를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표본 추출을 해놓은 과정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그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뚝 따고서나 이렇게 표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표본 추출을 통해서 이제 표본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추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표본은 모집단의 부분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은 이제 모집단에서 선택된 모집단 구성 단위의 일부다. 이렇게 표본, 모집단에서 선택된 모집단의 구성 단위의 일부를 우리 이제 표본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죠.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통계학에서 기술 통계학, 추측 통계학, 딱 보면은 그 말 자체에서 뭔가 이제 느껴지죠. 기술적인 거는 약간 기술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추측은 약간 이제 추측에서 하는 개념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기술 통계학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표본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를 하거나 요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자체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을 해서 그거를 이제 숫자 혹은 또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 절차를 다루는 분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하고 그 표본을 추출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숫자나 그래프로 해서 표본 분포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기술적 통계학이다. 이제 이런 절차를 다루는 분야가 기술적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에 기술 통계학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대학생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 남녀 대학생의 전체 모집단으로 해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모집단에 이제 월 생활비 평균이 될 것 같은데, 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모수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주로 이제 그 모집단의 평균, 그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분산, 그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모수는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우리가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측 통계학의 그러니까 추측 통계학의 모집단 추출에서의 이제 표본의 이제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 특성인 이제 모수에 관한 통계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절차를 이제 다루는 분야가 추측 통계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우리 21페이지 다음으로 22페이지에 모수에 대한 정의를 좀 해놨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추출한 표본 통계량으로 로부터 이제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에 관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절차를 다루는 분야가 이제 추측 통계학이다.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죠, 결국은 표본을 통해서. 그래서 통계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있으면 그 표본을 가지고 이제 전체 모집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다고 한다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오직 이제 표본으로부터의 얻은 표본의 평균, 그다음에 표본의 분산이고, 이들을 우리 이제 표본 통계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추론 과정에서 이제 모수를 이제 잘못 추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추론에 사용된 표본은 결국은 이제 모집단 전체가 아닌 모집단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이 이제 틀릴 수가 있다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추론 통계학은 이제 모수에 대한 추론을 얼마나 이제 신뢰성이 있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추론으로부터 얻은 결론이 이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측성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이게 이 결과가 정확하게 이게 떨어지거나 이런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에서의 이제 응용 분야를 보면, 통계학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현상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도구로 쓰고 있는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정보의 이제 수집, 그 다음에 분석, 해석,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데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각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통계청에서는 이제 월마다 발표하는 실업률, 고용률, 물가지수, 경쟁지표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주로 잘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우거나 활동 방향에 대한 적지 않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기업의 성과,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판매량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품 공정이나 품질 관리, 시장 조사 이런 거 이제 통계 분석 결과들을 이제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에 있어서는 이제 가뭄, 그 다음에 수해라든가 병충해 등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강한 품종 개량이라든가 뭐 개선 개발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백신이라든가 뭐 신약 개발, 인상 실험 이런 데에서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상 실험 해가지고 얘가 몇 프로 정도의 사용 성능 지표가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얘가 되더라,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 모더나든 뭐든 지금 백신들도 마찬가지예요. 100%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몇 프로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업률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야구장에서의 이제 경기 분석 뭐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야구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논인데, 주로 이제 야구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연구하는 분야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파트들도 있고요. 통계학의 응용 분야는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24페이지에 보면 서울 하루라고 나왔는데,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요. 이렇게 이제 출생률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와요. 요거는 우리 사이트에 데이터 서울 go.kr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지표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서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서울 go.kr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데이터셋, 서비스, 뭐 오픈 API, 보건, 일반 행정 뭐 이렇게 다 이제 경제 지표, 그러니까 지표를 여기에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 2번을 보면 국가별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을 또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요. 분야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별로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 이것도 이제 2019년도에 정의를 한 거네요. 봤더니 인도네시아, 재팬,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순위까지 다 매겼잖아요. 그죠? 그 중에 중국이 제일 많네요. 중국은 뭐 라면 워낙 좋아하니까 면 종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량을 보고 그 나라의 이제 판매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연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연수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연수 문제는 앞전에 했던 용어들, 추측 통계학, 기술 통계학, 표본 통계학, 검정 통계학, 그 다음에 통계 모집단, 표본, 모수 평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해놨는데, 1번은 어떤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숫자 또는 그림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통계라고 한다라고 했죠. 통계. 그 다음에 통계적인 연구 또는 조사 대상이 되는 관측 가능한 객체로 된 집단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모집단에서 선택된 모집단 구성 단위의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했죠. 표본이라고 하고, 이는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고 나서 표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요약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의 숫자 또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절차를 다루는 분야를 우리는 기술 통계학이다.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물로서 표본 평균이나 표본 분산을 표본 통계학이다. 통계량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모수라고 한다. 모집단 평균과 모집단 분산 등이 이에 속한다. 그 다음에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에 관한 통계적으로 추출하는 절차를 다루는 분야를 우리는 추측 통계학이라고 한다.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에 관한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절차를 다루는 분야를 추측 통계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중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전수조사가 아닌 거예요. 여론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A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검사, 이거 전체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 전체 다 해야죠.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 채점 다 해야지. 이것도 차량의 안전조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이건 차량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통계청에 매월 발표하는 실업조사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표본 조사와 비교해서 전수조사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시간의 절약. 그렇죠? 전수조사의 장점, 시간 절약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비용 절감, 이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정확성과 높은 신뢰도. 그렇죠. 전수조사는 정확도가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관리, 처리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몇 가지만 하고 오늘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